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제는 여름철 호흡기 건강 관리하기입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유영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여름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철 호흡기 건강 관리가 한 해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실내외 환경 변화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점막 면역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건조하게 변한 점막은 공기 중에 정상으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먼지, 알러지 물질, 세균,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점막의 면역 반응, 즉 먼지와 세균과 내 몸 사이의 전쟁, 여름 감기가 시작됩니다. 아, 맞습니다. 실내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점막의 면역이 약해지게 되는 거군요. 주로 여름 감기, 냉방병을 호소하곤 하는데 주요 증상이 맞나요? 예, 에어컨, 선풍기를 자주 접하면 점막 면역이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눈점막과 공기의 상호작용이 생기면 결막염이라고 하고 코점막과 공기의 상호작용이 생기면 비염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목과 기도 점막과 공기의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면 목감기 또는 기관지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나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은 아토피 악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실내외 온습도 차이에 적응하느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이제 이 피곤한 느낌이 지속되는 것을 냉방병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에어컨 청소를 잘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름철 호흡기 질환, 더 주의를 요해야 하는 특정적인 질환이 있을까요? 예, 여름철에 특이적일 수 있는 균주 중에 하나로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인데요. 어려운 이름이긴 한데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특징적으로 에어컨 냉각기 또는 다양한 급수시설에 서식을 하게 되는데 냉방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전파가 쉽게 될 수 있고 레지오넬라균의 감염이 감기와 더불어서 주로 이 시기에 자주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여름에 레지오넬라증을 조심하라는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전파력이 센가요? 어떤가요? 예, 레지오넬라균은 아까 다양한 급수시설에서 서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균이 증식하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습도를 가진 환경이고 점막 면역의 손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감염의 빈도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냉방기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점막 면역이 손상받기 때문에 레지오넬라균의 전파가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체내 면역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폐렴형으로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쪽으로 표현이 되고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환자한테는 균을 물리치는 과정, 즉 독감형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냉각기와 급수시설 등의 관리를 조금 더 청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신 후에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지 2년차가 된 동구민입니다. 내 집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마음도 잠시 이사 온 뒤로부터 비염 증상과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답니다.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집에 진먼지 진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 건강도 나빠졌다고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감기에 걸릴까 말까 했는데 진짜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 체질이 변한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것들이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으로 진먼지 진드기가 알러지 체질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증상을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알러지 체질이면서 또 여름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여름 감기를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기 중에는 수많은 알러지 물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중에 진먼지 진드기도 포함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점막 면역이 여름철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건조해지면서 점막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균들이나 다양한 알레르기 물질들에 노출되면서 감기 증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점막 면역 유지를 위해서 자주 수분도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마스크도 착용하고 가습기도 충분히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날이 더운데 감기까지 걸리면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을 많이 드시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섭취해서 네. 호흡하는 과정에서 수분 소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자주 수시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서 또 필요시에는 냉방 상황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제 입안에 있는 원래 내 몸의 습도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냉방기하고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쬐지 않도록 방향을 얼굴 쪽이 아니라 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실내외 온도 차이에 의한 그런 이제 또 다른 냉방병, 이제 내 몸이 피곤한 걸 느끼고 피로를 느끼게 되는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5도에서 6도 이상 크게 차지 나지 않게 서서히 몸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신경계도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방기에서 뿜어내는 균들 역시 점막 면역이 손상되었을 때 쉽게 또 신체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냉방비 필터도 자주 교체하고 청소해 주시면서 또 감기가 걸렸을 때는 충분한 면역력이 있다면 감기 증상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면역력은 충분한 체력에서 나오게 되고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수분 보충을 하고 고품질의 수면 상태를 유지해서 내 몸이 늘 에너지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해야 한다. 일단 미리 예방하는 습관 어떤 질환에서도 좋은 것 같거든요. 답은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일단 맞췄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호흡기 질환자는 독감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되었을 때 평상시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인데 더 심한 호흡기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다른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매년 해주셔야 됩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단백 구조에 따라서 I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에 맞춰서 호흡기 질환자 분들은 매년 꼭 예방접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흡기 질환자들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목욕이나 샤워 후에 물을 마시는 게 호흡기에 좋다. 이 문제는 쉽네요. 저는 목욕이나 샤워한 후에 일단 수분 보충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목욕탕에 다녀오면 바나나 우유 한 잔씩 꼭 마셔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유가 맞나요? 예,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탈진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사실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기도 점막은 수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기도 점막 면역이 건조해지지 않고 충분한 수분을 가지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데 체내 수분이 소실되면서 어지럽고 피곤하고 탈진 증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모자란 것들을 보태주는, 그래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난 후에는 충분한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목욕, 샤워 후에는 수분 보충을 꼭 해주십시오. 다음 문제 주시죠.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목소리에 영향을 미친다. 저 오늘 퀴즈 만점 도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나운서잖아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맞나요? 제가 만약에 호흡기가 안 좋으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가 맞나요? 예, 누구든지 거친 호흡을 할 때 예를 들면 큰 소리를 내거나 또 운동을 하면서 숨을 거치게 쉬거나 했을 때 성대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또한 성대 점막 면역이 약해지면서 성대가 건조해지면서 대기 중에 정상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먼지나 균의 자극을 받아서 성대가 붓게 되고요. 성대가 부었을 때는 목소리가 거칠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다르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호흡조차도 거칠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거친 호흡에 의해서 성대가 쉽게 자극을 받으면서 성대가 부으면서 잠긴 목소리가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철입니다.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내 몸 전체적으로는 휴식을 할 수 있지만 기관지 점막은 오히려 피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도 또 공기에 노출되는 눈, 코, 목, 기도 점막도 휴식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름 감기, 냉방병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실내외 온도 차이를 유지하고 건강한 점막 면역, 즉 이제 점막이 건조하지 않도록 점막 건강을 유지해서 여름철 조금 더 시원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